네, 안녕하세요.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만 난리가 났더만요. 보니까. 어제 제가 홍진영 씨 그 논문 표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제가 좀 주장하고 싶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제가 성급했던 면이 있어요. 오후가 되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저도 몰랐지. 뭐 댓글도 올라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튜브 분들이 올린 내용들 뭐 거기에 대한 댓글도 좀 읽어보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카피킬러라는 이 뭐 터니디시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공했던 분들에 대한 노고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좋은 프로그램을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 회사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 뭐 사용한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라는 걸 워낙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오류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연구라는 그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뭐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라든지 연구의 필요성 문제라든지 학술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프로그램이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표절이라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옥석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수님들이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 충실한 행동보다는 그냥 그 퍼센테이지를 맹신하고 학생들한테 그 퍼센트로 인해서 어떤 좋은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바로 뭐 리젝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혼을 내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안 그렇던데라는 문제로 그냥 그런 문제를 당했다라는 것을 외면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하는 업체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다 사연들이 있어요. 막 다 행복하고 즐겁게 막 진짜 학술적인 가치가 이 산을 넘기면서 본인이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발전이 안 되고 벽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혀서 힘들고 교수님들의 소위 말해서 그 뭐 갑질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오남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오류를 이제 계속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와 결합을 해서 어떤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요, 논문 쓰는 연구자 입장에서나 또는 그거를 지도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나 굉장히 편하죠. 그게 편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지 참고사항.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2015년에 그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대학들에서 받아들였을 때,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표절을 그냥 막, 소위 말해서 그냥 끝장을 내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냥 대충 한 50% 정도 이상이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한 30% 정도? 30%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30% 정도 이하로 들어오면 그냥 표절이 아닌 걸로 간주하고 이제 심사가 들어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자꾸 25%, 20%, 뭐 15%, 10%, 이제는 거의 한 10%, 뭐 심지어는 교수님들은 뭐 5% 미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근데 내용을 잘 뜯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 칠판을 하나 열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실험 연구라든지 이게 왜 이 빨간색으로 나오지? 실험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데이터 분석한 연구들 있잖아요. 자, 이런 연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숫자로 된
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요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텍스트의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의 연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저도 뭐 통계 분석 뭐 진짜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통계 분석을. 이 표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연구들은 뭐 진짜 뭐 앞에 이론적 배경 거의 다 인용을 하고 뭐 심지어는 출처 안 달고 해도 똑같이 써도 한 30%는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표절 못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질적 연구 중에서도 문헌 고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헌 고찰하고 이제 뭐 사례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특히 그 번역한 것을 다시 재번역해야 되는 이런 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인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학의 가장 고서가 있어요. 아유르베다라고 있어요.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유르베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유르베다는 거의 의학 서적의 경전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번역한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번역을 쫙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번역을 다시 재번역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경전 비슷하게 돼 있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발췌를 해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참고문은 하나.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연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면 뭐 표절이 기본이 50%가 넘어요. 기본이. 심지어는 50%에서 한 70% 정도 나올걸요.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한 것을 재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이지만 거의 요 사이에 각가지의 기법들과 각가지의 관점과 각가지의 연구의 목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학술적 가치가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판단해야 돼요? 그 가치를? 그 학문의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퍼센트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괜히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그 간혹 나타나시는 그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막 강조를 하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가 봐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표절률을 학교에서 10% 미만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유동성을 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그 유동성을 교수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설레발 치고 있는 건데 너무 앞서가는 건가? 너무 민감한 건가? 확률적으로 낮은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을 깔아앉히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면 그래도 이제 이 카피킬러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지 않겠어요? 뭐 일부 교수님들이 내가 그랬었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도리를 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연구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소위 뭐 조금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죠. 그 누구도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 회사도 악용하면 안 되고 교수님도 악용하면 안 되고 연구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도 악용하면 안 되죠. 예. 뭐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정말 피력을 다 했으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제가 충분히 드렸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애꿎은 이제 홍진영 씨만 그냥 뭐 이렇게 뭐 안주거리 삼아서 씹어 제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뭐 어쨌든 뭐 그분이 뭐 어떻다 뭐 그 아버지가 어떻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미안하고 괜히 이런 걸 제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고 그 의도는 이제 제가 별도로 있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강의를 올릴 걸 하는 후회도 좀 들곤 합니다. 뭐 그런데 뭐 어차피 쏟아진 물 어떡할 거예요. 뭐 말이라는 게 한번 내뱉으면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뭐 한번 동영상 올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후속타로 조금 보완하고 이 댓글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좀 속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사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정리도 다시 한번 하고 뭐 이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도 저 이 동영상 끝나고 나면 저도 그냥 이제 원래 올리려고 했던 그냥 뭐 어떻게 논리 구조를 좀 잘 짜고 글을 어떻게 좀 쓰면 좀 잘 써지고 평소 이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 있잖아요. 통계 분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본인의 학술적인 가치를 최대한 추구해 나가기 위한 어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살짝 조언자의 역할, 그다음에 뭐 도와드리는 역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아마 공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제 올린 강좌를 보니까 거의 뭐 400 뭐 거의 500 강좌가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강좌들을 한 달 정도 계속 분리를 했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강좌들을 정말 보기 쉽게, 정말 공부하기 쉽게 카테고리를 다 분류를 해서 강의별로 주석도 좀 달고 해서 별도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 디자인을 그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잘못하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모든 이 강좌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그 무료로 다 사용하시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지를 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래 제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동영상 올리는 건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또 정리해서 사이트 만들어 다시 올리고 할 겁니다. 공지해서.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논문 쓰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다들 자기 연구들 잘 해내시면 좋겠습니다.